한 달 전만 해도 끝난 줄 알았던 전쟁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MOU까지 체결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종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오늘 이란이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고 카타르와 오만, 심지어 UAE에서도 폭발음이 보고됐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쩌다 종전 한 달 만에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흐름부터 짚어볼게요. 지난달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일단 큰 틀에서 전쟁을 끝내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카타르가 중재자로 나서면서 협상단이 오가고 양측이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합의는 시작부터 불안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이란이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는 정황이 위성에 포착됐고, 여기에 더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종전 합의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무력 충돌 조짐이 보이면서 당시에도 국제사회에서는 이 MOU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왜 이렇게 중요한 곳인지 잠깐 짚고 갈게요.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가장 좁은 지점은 폭이 채 40km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란 등 주요 산유국들이 이 해협을 통해 원유를 실어 나르기 때문에 이곳이 봉쇄되거나 위협받으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즉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충돌이 단순히 미국과 이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물류와 육아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난 7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상선을 공격하고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선언한 게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미군은 이 지역에서 이란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 공습을 벌써 4차례나 실시했는데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이란 남부를 공습한 데에 이어 11일과 12일에도 연이어 공습이 이뤄졌습니다. 오늘 새벽 한국 시간 오전 6시에 이뤄진 공습이 특히 규모가 컸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공습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란 남부 최대 항구도시인 반다르 아바스를 비롯해 게슘섬, 자스크, 부셰르, 후제스탄 등 여러 지역에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정밀 유도 무기를 동원해 이란 내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미군 측은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기지, 해군 관련 시설, 탄약 저장고, 통신망, 해양 감시 시설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이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가 함께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에 있는 미군 시설을 겨냥해 반격에 나섰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요르단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미국과 국지적으로 충돌할 때 이란은 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왔는데 이번에는 요르단까지 공격 범위를 넓힌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요르단의 프린스 하산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 지휘통제소와 MQ-9 드론 경납고를 탄도미사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고, 쿠웨이트 주둔 미군 기지의 패트리엇 방공포대와 탄약고, 레이더 시설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에 주둔한 미 해군 오함대 사령부의 통신 레이더 시설도 공격 목표가 됐다고 합니다. 피해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레인에서는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쿠웨이트군은 영국 내 적대적 표적에 대응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카타르군은 자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떨어진 파편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 3명이 다쳤습니다. 오만 북동부에서도 드론 공격이 감지됐고 심지어 그동안 공격 대상에서 비교적 비껴있던 UAE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오만이 바로 전날인 11일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통합 문제를 논의했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오만 영토까지 공격받은 셈이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번 공습이 이전과 다른 점은 지속시간입니다. CNN은 미군 관리를 인용해 이번 공습이 시작된 지 3시간 넘게 지난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최근 있었던 공습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충돌의 강도가 이전보다 더 세다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양측의 입장도 팽팽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협은 열려 있다며 어젯밤 이란을 맹폭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해협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박 통행은 원활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건 불안해하는 국제 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이번 공격이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며 표적 목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내에서도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공화당 내 대표적인 안보 강경파였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안 그래도 격화되는 이란 사태 속에서 미국 조야에 미칠 파장도 함께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두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걸프 지역 전체로 전선이 확대되는 만큼 자칫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상황은 단순한 국지적 충돌을 넘어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UAE까지 걸프 지역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이 충돌이 지금 수준에서 진정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확전으로 번질 것인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길목이라 실제로 이 사태가 길어지면 국제유가와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이런 유조선 상선 공격과 군사적 긴장은 역사적으로도 낯선 일이 아닙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양측이 서로의 유조선을 공격하는 이른바 유조선 전쟁이 벌어졌고, 당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호위 작전을 벌인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형태만 다를 뿐 해협의 통항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라는 본질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란이 미국과 정식으로 종전 합의까지 했던 직후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느끼는 배신감과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군의 공습작전에는 장대한 분노라는 작전명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 공군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까지 투입돼 공중 급유를 받아가며 장시간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이뤄진 미군의 4차례 공습 중에서도 이번이 투입 전력이나 지속 시간 면에서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실제로 이 사태의 여파는 이미 국제유가와 각국 증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항공 노선도 우회 운항이 잦아지면서 물류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 상공을 지나던 여객기 노선들이 통제되거나 우회하면서 항공사들의 운항 차질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충돌이 얼마나 더 이어지느냐에 따라 하반기 세계 경제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상황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소식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